24년간 믿었던 배우자의 충격적인 외도. 낯선 향수, 잦은 거짓말, 숨겨진 휴대폰, 평온했던 가정을 뒤흔든 불안한 그림자. 남편은 조용히 아내의 뒤를 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드러나는 충격적인 진실. 모텔 주차장에서 마주한 낯선 남자, 최민호와 아내의 모습. 산산이 부서진 믿음 앞에서 남자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그의 가슴 아픈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나지막한 목소리가 새벽의 정적을 깼습니다. 당신 오늘은 아침 안 먹을 거야? 52세의 김민수는 늘 그랬듯 당연하게 식탁에 앉으려다 멈칫했습니다. 24년간 그의 아침을 챙겨주던 아내, 박선영의 말투가 어딘가 모르게 딱딱하고 낯설었기 때문입니다. 습관처럼 시선을 마주치려 했지만 그녀는 냉정하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식탁 위에는 늘 놓여있던 멸치볶음이며 김치 같은 밑반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물론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긴 세월 함께하다 보면 서로에게 익숙해져 무뎌질 수도 있는 법이지요. 하지만 선영의 변화는 단순한 피곤함이나 권태로움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조용하고 명확했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부부라는 이름으로 함께 살아왔지만 어느 순간부터인가 서로에게 무심해진 것이 사실입니다. 같은 공간 안에서도 각자의 휴대폰 화면 속 다른 세상에 빠져 지내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퇴근 후의 대화는 눈에 띄게 줄었고 서로의 하루에 대해 깊이 있게 묻고 답하는 일은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심함 속에서도 미묘하게 유지되던 균형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고 겉으로는 평온한 일상을 이어가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그 균형이 아주 작은 진동처럼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선영은 이전에는 거의 하지 않던 행동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꼭 샤워를 했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은은한 꽃 향기의 향수를 뿌렸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그녀의 휴대폰 사용 방식이었습니다. 늘 액정이 바닥을 향하도록 뒤집어 놓았고 누가 볼세라 조심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그저 사소한 변화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20년 넘게 한 사람의 곁을 지켜온 남편은 압니다. 늘 익숙했던 사람이 조금씩 아주 미묘하게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요. 예전에 선영은 그렇게까지 예민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털털하고 무던한 성격이 그녀의 가장 큰 매력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민수는 장난기 반, 호기심 반으로 선영의 휴대폰을 슬쩍 들여다보려 했습니다. 그 순간 예상치 못한 격렬한 반응이 돌아왔습니다. 왜 남의 물건을 허락도 없이 봐? 정말 실망이야. 남의 물건이라니. 그 차가운 단어에 민수는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를 바라보는 선영의 눈빛은 더 이상 예전의 따뜻하고 편안한 아내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날카롭고 경계하는, 마치 낯선 사람을 대하는 듯한 차가움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쉽게 잠들지 못하고 어두컴컴한 천장만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대체 뭘 놓친 걸까? 머릿속에서 수많은 물음표들이 떠다녔지만 뚜렷한 답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지난 시간들을 되짚어봐도 그들은 크게 싸운 적도 없었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금슬이 나쁘다는 말을 들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결혼 생활이라는 것이 참 묘합니다. 거대한 폭풍우처럼 한 번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균열들이 오랜 시간 동안 쌓이고 쌓여 어느 날 갑자기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민수는 그저 아내의 마음이 지쳐 있는 것이라고, 그녀의 삶에 어떤 힘든 순간들이 찾아온 것이라고 생각하려 애썼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짐했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잘해야겠다고,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건네야겠다고. 하지만 그날 이후 아내의 미묘한 변화들은 점점 더 뚜렷해졌고 민수의 불안감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때부터 어쩌면 가장 끔찍한 상상, 아내의 외도를 조심스럽게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저 부질없는 오해이기를, 그의 불안한 예감이 빗나가기를 민수는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그는 곧 그것이 단순한 기우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이 그의 평온했던 인생을 산산이 조각낼 것이라는 사실을 그때의 그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선영의 변화는
아주 사소한 부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냄새였습니다. 결혼 초부터 지금까지 선영은 향수를 즐겨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민감한 체질 탓에 새로운 향수의 시향조차 꺼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녀의 몸에서 은은하고 낯선 플로럴 향기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그 향기가 점점 더 짙어지고 지속되는 것을 느끼면서 민수의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돌멩이 하나가 놓인 듯 불편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또 다른 변화는 시간이었습니다. 정시 퇴근이 당연했던 그녀의 퇴근 시간이 점점 늦어지기 시작했습니다. 6시 반이면 어김없이 집으로 돌아오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인가 9시, 심지어 10시가 넘어서야 귀가하는 날들이 잦아졌습니다. 처음에는 회사에 급한 야근이 생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워낙 성실한 사람이었기에 별다른 의심 없이 그녀의 늦은 귀가를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회사 동료와의 우연한 대화에서 선영에게 특별한 야근이 없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민수의 가슴 한편이 싸늘하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선영은 예전보다 옷차림에도 부쩍 신경을 쓰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잘 입지 않던 밝은 색상의 블라우스를 즐겨 입었고 속옷도 예전과는 다른 스타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민수가 무심결에 그녀의 달라진 옷차림을 언급했을 때 선영은 다소 날카로운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자도 나이 들면 더 가꾸고 싶어져. 이제 좀 나를 위해 살고 싶어졌어. 민수는 그녀의 말을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아내가 오랜 시간 가족을 위해 헌신했으니 이제라도 자신을 돌보기 시작한 것이라면 응원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그녀의 변화가 그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위한 것처럼 느껴지는 날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어린 딸 지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 요즘 맨날 웃어. 근데 웃을 때마다 휴대폰 보고 웃어. 아이의 순수한 말 한마디가 민수의 심장을 철렁하게 내려앉게 했습니다. 실제로 선영은 이제 식탁에 앉을 때조차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문자 메시지나 알림이 울리면 즉시 확인했고 심지어 화장실에 갈 때도 휴대폰을 꼭 챙겨갔습니다. 한 번은 민수가 새벽에 목이 말라 거실로 나왔는데 선영이 낮은 목소리로 누군가와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희미하게 들려오는 그녀의 목소리에는 전에 없던 부드러움과 애틋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응, 그때는 나도 아니야. 그 사람은 몰라. 지금은 자고 있어. 짧은 몇 마디였지만 그 말들은 민수의 뇌리에 깊숙이 박혀 밤새도록 그를 잠 못 이루게 했습니다. 그날 아침 민수는 처음으로 아내가 들고 나간 쓰레기 봉투 안을 뒤졌습니다. 평소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행동이었지만 그는 이미 불안감에 휩싸여 이성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쓰레기 봉투 깊숙한 곳에서 그는 낯선 영수증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모텔이라는 상호와 함께 치킨 카드 결제 내역. 그리고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날짜가 바로 선영이 회사에 야근이 있다고 말했던 날이었다는 것입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격렬한 감정에 민수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오해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남편으로 살아온 그가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남편이 아니게 될지도 모르는 위기의 순간이 눈앞에 다가와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민수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참으로 간사해서 일단 의심이 싹트기 시작하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의심스러운 눈으로 보이게 마련입니다. 아내의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 말투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하고 곱씹으며 밤잠을 설치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섣불리 아내를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섣부른 행동은 오히려 아내를 더 조심하게 만들고 진실을 밝히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민수는 조용히 자신만의 방식으로 진실을 찾아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작은 수첩과 펜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아내가 퇴근한다고 말하는 시간, 실제로 집에 들어오는 시간, 입고 나간 옷의 색깔과 스타일, 손에 들고 있는 가방의 종류까지 아주 사소한 것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스스로도 낯선 자신의 모습에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대체 뭘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이런 사람까지 되어야 하는 건가? 끊임없이 자문했지만 아내가 아무 일 없다는 듯 평온한 얼굴로 웃으며 건네는 말 한마디, 따뜻한 눈빛 한 번에 그의 마음속 죄책감은 조금씩 희미해져 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평온함 뒤에 숨겨진 진실에 대한 불안감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그날은 금요일이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더 단정하고 세련된 옷차림으로 선영은 외출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나 오늘 팀장님 회식 있어. 늦을 거야. 그녀는 민수에게 그렇게 말하면서도 단 한 번도 그의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억지로 평온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술 너무 많이 마시지 말고 천천히 들어와. 그리고 그날 저녁 민수는 충동적으로 아내의 뒤를 쫓기로 결심했습니다. 자신의 차로 뒤따라가는 것은 너무 눈에 띌 것 같았습니다. 그는 퇴근 시간 지하철역 앞에서 아내가 나오는 것을 확인한 후 멀리서 그녀를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익숙한 동네의 길을 벗어나 선영은 홍대 앞 번화가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녀가 멈춰 선 곳은 회식 장소라고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작은 상가 건물의 2층에 불빛이 새어나오는 아늑한 와인바였습니다. 그리고 선영이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그곳에는 웬 젊은 남자 최민호가 먼저 와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민수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마치 심장뿐만 아니라 위장까지 바닥으로 뚝 떨어져 버린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저 남자 누구지? 멀리서라도 그 남자의 얼굴을 확인하고 두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을 사진으로 남겨야겠다는 생각에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와인바의 창문 너머로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마주 앉아있는 아내와 낯선 남자 최민호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잠시 후 두 사람은 동시에 밝게 웃었고 그 모습은 민수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새겼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먼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자정이 훨씬 넘어서야 선영이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고 민수는 소파에 누워 잠든 척했습니다. 그녀는 곧장 욕실로 향해 옷을 모두 갈아입고 샤워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조심스럽게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선영이 잠든 것을 확인한 후 민수는 조심스럽게 욕실에 남아있는 그녀의 가방을 확인했습니다. 그 안에는 해당 와인바 이름이라는 상호가 적힌 와인바 영수증이 들어있었고 결제 시간은 밤 9시 42분. 회식 때문에 늦는다고 했던 그녀의 말이 새빨간 거짓말이었음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민수는 조용히 그 영수증을 꺼내 자신의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날 이후 민수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지금 그와 전혀 다른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요. 와인바 영수증을 자신의 서랍 깊숙이 넣어둔 그날 밤 민수는 처음으로 그들의 결혼 생활이 완전히 끝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진지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섣불리 아내를 몰아붙였다가 모든 것을 망쳐버릴 수도 있다는 불안감 또한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욱 조심스럽게 움직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가장 먼저 시도한 것은 아내의 휴대폰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상대로 휴대폰에는 새로운 보안 장치가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4자리 숫자의 비밀번호였던 것이 이제는 6자리 숫자로 바뀌었고 복잡한 패턴 잠금까지 걸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철저하게 자신의 비밀을 감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철저함은 민수에게 더욱 강한 확신으로 다가왔습니다. 휴대폰 접근에 실패한 민수는 다음으로 아내의 노트북을 떠올렸습니다. 가끔 딸 지수가 숙제를 할 때 사용하던 그 낡은 노트북은 다행히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있지 않았던 것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조심스럽게 노트북을 켜자 화면에는 카카오톡 PC 버전이 실행되어 있었고 놀랍게도 자동 로그인 상태였습니다.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채팅 목록을 하나씩 클릭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정말이지 그가 원하지 않았던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메시지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최민호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남자와의 대화창에는 오늘도 당신 생각만 했어요. 당신과 함께라서 더 좋았어요. 와 같은 애틋한 내용들이 가득했습니다.
그 문장 하나하나를 읽을 때마다 민수는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대화창에는 함께 찍은 듯한 사진들도 있었습니다. 선영이 붉은 와인잔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 사진 속 남자의 얼굴은 흐릿하게 가려져 있었지만 오가는 대화의 내용만으로도 두 사람의 깊은 관계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적어도 석 달 전부터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고 심지어 함께 여행을 다녀온 듯한 흔적도 보였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아내가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한 후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그녀의 가방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작은 플라스틱 조각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앞서 발견된 모텔 이름이라고 선명하게 적힌 모텔 키카드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 어떤 설명도 그 어떤 증거도 필요 없었습니다. 민수에게는 명백한 확신,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함, 그리고 움직일 수 없는 증명까지 모두 갖춰진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완전히 배신당한 남편이었고 이제부터 그 배신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준비를 시작한 남자였습니다. 그날은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평소 주말과는 달리 선영은 아침부터 부산하게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친정에 다녀올게. 엄마 몸이 좀 안 좋으시대. 그녀는 아주 자연스러운 표정과 말투로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운전 조심하고. 선영이 집을 나서고 15분쯤 지났을 때 민수는 미리 준비해둔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고 자신의 차를 끌고 조용히 그녀의 뒤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고속도로를 향할 것이라고 예상했던 민수의 생각과는 달리 선영의 차는 낯선 국도를 따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그녀가 도착한 곳은 전혀 예상치 못한 낯선 동네의 모텔 밀집 지역이었습니다. 선영은 익숙한 듯 망설임 없이 차를 모텔 주차장에 세우고 잠시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곧이어 검정색 SUV 차량 한 대가 주차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차에서 내린 남자는 4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듬직한 체격의 남자 최민호였습니다. 선영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그 남자를 맞이했고 두 사람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다가가더니 마치 오랜 연인처럼 손을 잡고 모텔 로비로 함께 들어갔습니다. 민수는 그대로 차 안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숨을 쉬는 것조차 잊을 정도로 심장이 격렬하게 요동쳤고 두 손은 핸들 위에서 심하게 떨렸습니다. 그 장면을 눈앞에서 똑똑히 보고 있으면서도 그는 도저히 그 현실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믿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명백한 현실이었고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이었으며 그가 전혀 알지 못했던 아내의 또 다른 삶의 단면이었습니다. 일시간쯤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모텔 문이 다시 열리고 두 사람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선영은 자연스럽게 최민호의 어깨에 손을 얹었고 남자는 익숙하게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차를 타고 그곳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아내와 단 한마디의 대화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선영은 평소와 똑같이 밝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좀 괜찮아지셨대. 약도 드시고. 민수는 그저 무덤덤하게 그래 다행이네. 하고 짧게 대답했을 뿐입니다. 그녀는 그날 자신이 저지른 행동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렸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그 순간부터 이 사람과의 모든 것을 끝낼 준비를 조용히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식탁 위에는 선영이 정갈하게 차려놓은 따뜻한 국과 몇 가지 반찬이 놓여 있었고 그녀는 평소와 다름없이 밝은 목소리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오늘 일찍 왔네? 피곤했어? 민수는 말없이 식탁에 앉아 조용히 수저를 들었고 선영도 아무렇지 않게 그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들은 묵묵히 밥을 먹었습니다. 그저 밥을 함께 먹는 시간이었을 뿐 더 이상 그곳에는 부부로서의 따뜻함이나 편안함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한참 동안 밥을 먹던 민수는 갑자기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오늘 어디 다녀왔어? 선영은 순간적으로 멈칫했지만 금세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까 말했잖아.
엄마 되게 걱정했는데 그래도 좀 나아지셨대.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러나 전혀 웃지 않는 얼굴로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럼 모텔 주차장에서 만난 그 남자, 최민호는 누구야? 그녀의 손이 딱 멈췄습니다. 밥을 뜨려던 숟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렸고 입가에 걸려있던 웃음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뭐라는 거야, 당신? 그녀는 당황한 듯 작은 목소리로 되물었지만 그녀의 흔들리는 눈빛은 이미 모든 것을 들킨 사람의 불안감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지갑에서 그날 모텔 앞에서 찍었던 흐릿한 사진 한 장을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선영은 그 사진을 보자마자 입술을 꽉 다물었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언제부터였어? 민수는 감정을 최대한 억누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방 안에는 책상 위 시계의 초침 소리와 벽에 걸린 액자의 미세한 떨림 외에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선영의 침묵만이 무겁게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대답 좀 해. 민수는 다시 한번 나지막이 물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 길고 어색한 침묵은 오히려 민수의 마음을 더욱 깊게 찔렀습니다. 결국 선영은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고 민수는 식탁에 혼자 앉아 차갑게 식어버린 국을 바라보았습니다. 더 이상 그 국에서는 따뜻한 김이 피어오르지 않았고 그 순간 민수의 마음속에서도 무언가가 툭 하고 힘없이 꺼져버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안방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거실 소파에서 불편한 잠을 청했습니다. 거실의 불은 꺼지지 않았고 TV에서는 아무도 보지 않는 화면만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안방에서 선영이 잠이 든 것 같았지만 민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 역시 그 밤을 그처럼 잠 못 이루고 눈을 뜬 채로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요. 다음날 아침 식탁에는 아무것도 차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평소라면 아침 식사를 준비했을 선영은 주방에 보이지 않았고 안방에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민수는 일부러 아무 말 없이 출근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하루 종일 평소보다 훨씬 더 조용한 사무실에 앉아 딱 두 가지 생각만을 되뇌었습니다.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그리고 이제 나는 뭘 해야 할까? 퇴근 후 집에 돌아왔을 때 거실 소파에 앉아있는 선영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그녀가 손수 끓인 듯한 따뜻한 국과 몇 가지 반찬이 다시 차려져 있었고 퉁퉁 부은 눈으로 민수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 민수는 말없이 맞은편 자리에 앉았습니다. 처음엔 진짜 별일 아니었어. 최민호 씨가 그냥 나를 위로해 준 거였어. 선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당신이 바쁘다는 이유로 나랑 제대로 대화도 안 하고 내가 뭘 느끼든 너무 무심했잖아.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더 흐느낌 섞인 울음으로 변해갔습니다. 민수는 잠시 숨을 고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그래, 그럴 수 있어. 내가 부족했겠지. 하지만 그래서 당신이 이렇게까지 해도 되는 거야? 선영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고 민수는 조용히 식탁 위에 놓인 수저를 들었다가 힘없이 내려놓았습니다. 우리 딸 지수에게 뭐라고 설명할 거야? 그 말에 선영의 눈가가 더욱 붉어졌고 결국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녀는 흐느끼듯 간신히 말을 이었습니다. 이런 내가 엄마가 될 자격이나 있을까 싶더라. 그래서 어제부터 계속 그 생각만 했어. 민수는 깊게 한숨을 내쉬며 테이블 위에 놓인 식기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이미 결심을 내렸다는 무언의 신호였습니다. 이번 주말에 당신 짐 정리해. 선영은 놀란 눈으로 민수를 쳐다봤지만 그는 이미 그녀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린 여기까지야. 결국 선영은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눈물이 진심으로 뉘우치는 죄책감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버려짐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는지는 민수에게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날 밤 혼자 식탁에 앉아 차갑게 식어버린 밥을 천천히 삼켰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냉정한 현실을 한 숟가락 한 숟가락 입 안으로 넘기며 조용히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선영은 작은 여행용 가방 하나를 들고 조용히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민수는 그녀의 뒷모습에 대고 어디 가는지 누구에게 가는지를 묻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것은 더 이상 그와 상관없는 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민수와 선영은 동네 주민센터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이혼 신청서를 함께 작성했고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이름 석자를 서명란에 꾹 눌러 썼습니다. 그의 필체는 생각보다 또렷했습니다. 선영은 말없이 그런 민수를 잠시 바라보다가 조용히 자신의 이름 옆에 사인을 했습니다. 미안해. 그녀는 마지막으로 그렇게 짧게 말했습니다. 민수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로 용서하지도 않았고 말로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딸 지수는 울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정말 이혼한 거야? 엄마가 왜 이렇게 된 거야? 민수는 그런 딸아이 앞에서 차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린 지수에게 엄마의 불륜이라는 끔찍한 진실을 직접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며 그의 품 안에서 서럽게 울고 있는 아이를 따뜻하게 안아주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지수는 민수의 품에서 지쳐 잠이 들었고 그는 잠든 아이의 머리를 조용히 쓰다듬으며 속으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무너지게 하지 않겠다. 이혼 후에도 세상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같은 시간에 출근했고 어두컴컴한 집안에 불을 켜고 끄는 사람도 여전히 그였습니다. 다만 밤에 희미하게 들려오던 아내의 숨소리, 식탁 맞은편에 앉아 함께 밥을 먹던 사람, 퇴근 후 다녀왔어 하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던 익숙한 목소리, 그 모든 것이 이제는 그의 텅 빈 곁에서 영원히 사라졌다는 것만이 달라졌을 뿐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사모님은? 민수는 애써 담담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아, 그냥 따로 살아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속은 이미 수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함께 다니던 친척 모임에도 이제는 혼자 덩그러니 앉아있게 되었고 누가 봐도 표정 없는 외로운 남자 하나가 매번 조용히 밥만 먹다 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가끔은 억울한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기에 왜 내가 이렇게 벌을 받는 것 같지? 하지만 곧 그는 생각을 고쳐 먹었습니다. 이건 벌이 아니야. 내가 스스로 선택한 존엄을 지키기 위한 대가일 뿐이야. 이혼 후 첫 주말, 텅 빈 집안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그 침묵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그의 귀를 아프게 찔렀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도 라디오를 틀어도 그 공허함은 쉽사리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냉장고 안에는 예전에 선영이 만들어 놓았던 반찬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식탁 위에는 그녀가 마지막으로 사용했던 커피잔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흔적이 사라진 자리는 언제나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공허함으로 채워지곤 했습니다. 퇴근하고 어두운 집으로 돌아와 불 꺼진 거실 소파에 앉아 무릎 위에 가만히 두 손을 얹은 채 느끼는 혼자라는 감각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뚜렷해져 갔습니다. 어느 날 밤에는 술에 취한 채 집으로 돌아와 텅 빈 소파에 기대앉아 혼잣말을 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잘못했나? 내가 조금만 더 노력했더라면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까? 그 순간 왈칵 터져 나오는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뺨을 타고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눈물은 억울함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제는 이 모든 고통을 혼자서 묵묵히 견뎌내야 한다는 현실에 대한 깊은 슬픔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민수는 조금씩 자신의 삶의 루틴을 바꿔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혼자서 서툰 솜씨로 반찬을 만들고 매주 토요일에는 잊지 않고 시장에 들러 장을 봤습니다. 그리고 일요일에는 딸 지수를 만나 함께 밥을 먹는 것이 그의 새로운 주말 일상이 되었습니다. 한 번은 지수가 조심스럽게 그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처음에는 많이 걱정했는데 요즘은 좀 괜찮아 보여. 민수는 그런 딸아이에게 애써 밝게 웃어 보였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오랜 시간 동안 홀로 쌓아 올린 감정의 단단한 성벽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살던 시절에는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사소한 일들이 이제는 모두 스스로 해결해야 할 몫이 되었습니다. 빨래를 개고 침대에 이불을 가지런히 펴고 설거지를 하고 싱크대를 깨끗하게 정리하는 그 모든 평범한 일상이 어느 순간부터 민수 자신이 다시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훈장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그의 마음속에 한 줄기 희미한 빛과 같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사랑은 떠났지만 나 자신은 아직 여기에 있다. 그 짧은 문장이 그의 텅 빈 가슴 속에 또렷하게 새겨지자 신기하게도 답답했던 숨통이 아주 조금이나마 트이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혼한 지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많은 것들이 달라졌지만 놀랍게도 여전히 그대로인 것들도 많았습니다. 매일같이 다니던 회사도 익숙한 동네 풍경도 길을 걷다 마주치는 사람들의 얼굴도 모든 것은 예전과 똑같았지만 세상을 바라보는 민수의 시선과 그의 텅 빈 마음만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기 위해 애쓰거나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영화를 보고 용기를 내어 혼자 낯선 곳으로 여행을 떠나는 삶. 예전 같았으면 사무치는 외로움으로 느껴졌을 시간들이 이제는 그에게 조용한 평화로 다가왔습니다. 선영에게서 딱 한 번 연락이 온 적이 있었습니다. 짧은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잘 지내. 그 두 글자를 읽고 민수는 망설임 없이 휴대폰을 꺼버렸습니다. 그 짧은 문장 안에는 그 어떤 진심 어린 후회도 그 어떤 책임감도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저 스쳐 지나간 인연의 무심한 안부 정도였습니다. 지금 민수는 매주 일요일마다 딸 지수와 함께 동네 뒷산으로 등산을 갑니다. 맑은 공기를 마시며 함께 걷는 시간 속에서 그는 비로소 작은 위안과 행복을 느낍니다. 한 번은 등산길에서 지수가 그의 손을 꼭 잡고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아빠 처음에는 정말 많이 걱정했는데 이제는 내가 아빠 곁에 있을게. 그 따뜻한 말에 민수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저 하늘만 묵묵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요. 그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아도 또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아도 스스로 꿋꿋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혹시 지금 믿었던 사람의 배신감과 깊은 상처 속에서 홀로 힘겹게 버티고 계신 분이 있다면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어리석고 잘못된 선택은 오롯이 그 사람의 몫일 뿐 절대 당신의 소중한 가치를 깎아내리는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스스로를 온전히 회복하는 데에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뿐입니다. 그러니 부디 당신만은 끝까지 당신 자신의 편이 되어주세요. 오늘 긴 시간 저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앞으로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